안녕하세요. 축구장 최 라이브. 오늘은 최영근 의원이 와서 축구장 최 라이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차가 많고 밖에 일찍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뺑뺑뺑뺑 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10분 넘게 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한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장규진님 비롯해서 어디 장씨세요? 장규진님은 저랑 종씨십니다. 레리꼬님, 도도도님, 차윤수님, 박정규님 감사합니다.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 황호성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최영근 의원을 모셨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챔피언스리그 티켓 싸움이 지금 2위 아스날부터 2, 3, 4, 5, 6, 7, 7위 노팅엄까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술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2위부터 2, 3, 4, 5, 6, 7 6팀이죠. 6팀이 지금 챔피언스리그 티켓 싸움하고 있고 또 2팀이 챔피언스리그 티켓 싸움 결승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맨유와 토트넘. 7, 8 8팀이 챔피언스리그 싸움을 한다고 오늘 제목 그렇게 잡아주셨어요. PD님이. 맞는 얘기죠. 맞죠? 네. 네. 맨유 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은 프리미어리그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티켓 6장 가져가는 게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5위까지 주어지고 유로파리그 우승팀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유로파리그 우승팀이 둘 다 지금 5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6장 주어지는 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킹찬님이 정시 버린 슛, 수시 파이터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저 얘기가 맞는 게 저는 물론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고 되게 늙었어요. 학력고사 세대긴 한데 수능으로 치면 92년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이 공부 제일 못한 애들이 올 시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16위, 17위. 18, 19, 22 팀이 세 팀이 일찌감치 강등이 확정됐기에 망정이죠. 사실은 강등 싸움을 해야 될 순인데 16, 17위.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역사상 가장 나쁜 기록을 지금 두 팀 공이 다 세우고 있는 이 두 팀이 내신은 개판이에요. 네, 모의고사 개판이야. 네, 정시에 올인했는데 정시에서 시험을 만약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면 정시 잘 봐서 서울대를 갈 수도 있는 챔피언스리그 티켓. 이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정시 버린 수시 파이터 맨유 대 토트넘. 아닌가? 좋게 말하면 수시고요. 네. 좀 그냥 좋게 얘기하면 수신가? 네. 속된 말로 이제 또 농어촌 전형이라고. 안 돼.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약간 농어촌 전형이 어때서요? 좋죠. 네.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네,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해서 챔피언스리그 가는 것도 좋습니다. 네. 어찌됐든 오늘 사실은 우리 최영근 의원 부른 이유가 제가 보니까 남은 경기 일정 중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이 키를 쥐고 있어요. 근데 토트넘 팬분들이 워낙 잘 알잖아요. 손흥민 선수 때문에 많이 지켜봤을 것이고 맨유가 지금 키를 쥐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토트넘보다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조금 더 많이 쥐고 있긴 해요. 많이 쥐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제가 보니까 이제 2, 3, 4위 아스날과 뉴캐슬과 맨시티의 상황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5위 첼시, 6위 아스톤 빌라, 7위 노팅엄 이 세 팀 중에 한 장을 놓고 싸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첼시의 남은 상대가 맨유와 노팅엄 원정 유로파리그 결승을 앞두고 주축 선수들을 조금 일부 아낄 가능성이 있는 맨유를 첼시가 상대하고요. 그렇죠. 아스톤 빌라는 첼시랑 승점이 같은데 토트넘과 경기를 먼저 하고 그럼 토트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유로파리그 결승 앞두고
주축 선수들을 또 일부 또 아끼겠죠. 네. 다칠까봐, 또 지칠까봐 이렇게 아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라운드가 아스톤 빌라가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입니다. 그때 맨유는 멸망전을 통해서 네. 지옥에 가 있을지 천당에 가 있을지 알 수 없어요. 빌라가 진짜 재밌어요. 네, 유로파리그 결승에 딱 오른 그 두 팀이랑 이제 일정이 남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이렇게 키를 많이 쥐고 있는 거예요. 첼시와 아스톤 빌라에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노팅엄이 웨스트햄 원정을 갔다가 마지막이 첼시랑 멸망전이 될 수도 있는 경기를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마지막 두 라운드가 역대급 챔피언스리그 티켓 싸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 유로파리그 결승이 껴 있어요. 네. 간단하게 이제 아스날부터 보죠. 2위 아스날은 그래도 여유가 좀 있죠. 네. 아스날 같은 경우는 지금 승점이 68점으로 일단은 이 6팀들 중에는 제일 높은 상황이고요. 그치만 2위인 아스날도 여전히 유로파리그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경우의 수는 이제 한 가지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아스날이 지금 남아있는 일정이 뉴캐슬과의 홈 경기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이미 강등이 확정된 사우스햄튼 원정 경기예요. 근데 두 경기를 아스날이 만약에 모두 패배하게 되면 왜냐하면 사우스햄튼도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마지막 경기니까 홈팬들 앞에서 또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은 그 동기부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두 경기를 만약에 아스날이 모두 패배하고 이제 나머지 팀들이 차곡차곡 승점을 쌓아 올리면 아스날도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산술적으로. 하지만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 다음 경기가 중요해요. 그쵸. 뉴캐슬전입니다. 아. 아스날 대 뉴캐슬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팀이 진짜 좀 묘한 인연이 계속 있어요. 이번 시즌은 또 리그컵 그 준결승에서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스날 입장에서는 진짜 뉴캐슬을 상대로 그 서륙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번 시즌에도 아스날이 결국에는 무관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무관을 또 안겨준 팀 중에 하나가 뉴캐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뉴캐슬을 상대로 아스날도 동기부여가 상당할 건데 문제는 이 경기에 미켈 메리노가 나오질 못합니다. 퇴장당했으니까. 네. 경고 누적 퇴장. 네. 그리고 뭐 디칸 라이스도 지난 라운드에 근육 부상 때문에 라인업에서 빠졌는데 디칸 라이스도 선발로 나올지 조금 근육이 안 좋아서 라인업에만 들고 교체로 나올지 그걸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아스날도 지금 일부 전력 누수가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뉴캐슬이 지난 첼시전처럼 모르겠습니다. 보트만 선수가 약간 또 다쳐서 나갔는데 아마 큰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들어온다면 또 덴번, 뭐 보트만 이런 선수들 중심으로 파비앙 셰어도 있고 3백을 또 쓸지. 네. 네. 그리고 전방에는 사실 이삭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든, 반스 이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멤버들이 확실히 뭐 조엘링턴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 그리고 윙백 자원들이 부상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뉴캐슬이 남은 자원들 밸런스가 지금 상당히 좋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토날리, 기마랑이스 중앙 미드필더들도 아주 좋고요. 그 싸움에서 뉴캐슬이 사활을 걸고 싸울 겁니다. 이 아스날 원정. 네. 그리고 아주 실리적으로 운영하려고 먼저 선제골 넣으면은 잠그겠죠. 네. 아마 그런 운영을 통해서 아스날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스날도 호락호락하진 않다. 하지만 여기서 아스날은 무승부를 거두더라도 마지막 사우스햄튼 원정은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기겠죠. 그래도. 네. 그래서 그래도 4점은 추가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72점을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아스날. 그러면 일단은 챔피언스리그 티켓 1승 1무를 예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따는 거예요. 최소. 네, 근데 뉴캐슬전이 진짜 좀 그 고비긴 해요. 왜냐면 지금 아스날이 최근에 흐름이 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럼요. 최근 5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2무 3패, 챔피언스리그까지 포함해서 2무 3패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메리노 못 나오죠. 하베르츠도 지금 뭐 마지막 경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알 수 없어요. 네. 그러면 결국 아스날은 또 공격수 없이 트로사르 정도를 이제 원톱에 기용하는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될 거란 말이죠. 아스날이 이런 지금 공격 진영으로 뉴캐슬을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을까? 결국 근데 득점을 하지 못하면 이제 승리를 거두는 게 또는 무승부를 거두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질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스날에게는 뉴캐슬전은 조금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 제가 좀 희망을 본 거는 지난 리버풀전 후반전. 네.
약간 좀 답답하고 뭔가 획일화된 패턴에서 후반전에는 익스체인징을 많이 했어요. 네네. 마르티넬리를 비롯해서 뭐 2선에 있는 자원들이 트로사르와 마르티넬리도 익스체인지를 많이 하면서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가고 네. 트로사르가 측면으로 빠지고 미드필더들도 약간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조금 유연해지고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봤어요. 공격 작업. 특히 그것이 뉴캐슬이 수비로 잠그더라도 지공 상황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좋은 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전이었으면은 이 전전 라운드였으면 저희가 이거 쉽지 않겠는데 하겠는데 조금 뭔가 좀 돌아갈 것 같다. 네. 그래서 득점은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홈에서. 네. 그래서 지지는 않을 것 같다. 어. 뉴캐슬전.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문제는 3위 뉴캐슬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스날과는 승점이 2점 차, 66점입니다. 아스날은 68점이고, 근데 남은 경기가 아스날 원정, 에버튼전입니다. 뭐 아스날 원정 얘기는 조금 전에 아스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뉴캐슬은 사실은 무승부보다는 이기는 게 좋겠죠? 어떻게든 아스날 원정에서 아스날 잡으면은 사실상 뉴캐슬은 확정이라고 봐야겠어요.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뉴캐슬 관건은 사실은 요즘에 이삭 선수가 또 오픈 플레이에서의 득점이 조금 저조해요. 네. 최근에 이게 좀 터져줘야 됩니다. 공격의 파괴력이 조금 올라와야 돼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스날 원정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 근데 아마 조금 정상적인 약간 정배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예상을 해보면 아스날 원정 무승부를 어쨌든 무승부라도 무승부 이상을 거두고 에버튼전을 잡는 그런 결과를 내야 되는데 사실 에버튼도 만만한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쉬운 팀이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뉴캐슬의 이 2연전은 아스날 원정을 그래도 저는 잘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느낌이. 그래도 뉴캐슬이 지금 루이솔 부상당한 그 레프트백 자리가 확실히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막 포메이션도 변경해보고 막 이런 건데. 트리피어도 지금 다쳤죠. 그렇죠. 트리피어, 루이솔, 맷 하겐 이런 윙백들 지금 다 나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시즌 막바지에 특히 레프트백 자원이 완전히 그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리브라멘토를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리브라멘토 계속 쓰고 왼쪽에 쓰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계속 풀백 자원이 부족하니까 지난 첼시전도 막 백스리로 나서면서 머피를 오른쪽 윙백으로 윙백에 쓰고. 배치를 시켰어. 네. 근데 사실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첼시전도 결국에는 잘했잖아요. 진짜 뭐 첼시가 못한 건지 뉴캐슬이 잘한 건지. 좀 그 후반전 한 명 없는데도 첼시 잘했어요. 네네. 네. 전반전에 어떤 친구가 좀 멍청한 짓을 해서 그렇지. 네. 진짜 열불나서 진짜 보다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날 주가 또 강원도 대패를 내갔어요. 아이고. 낮에 네. 같은 비슷한 시간이에요. 네네. 낮이 아니고 네. 강원 대패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거기서 바로 또 진짜 내가 열받아 갖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날 그래서 제가 화가 좀 많이 나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날 뉴캐슬 팀인데 잘하더라고요. 네. 얄밉게 수비 잘하던데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뉴캐슬이 지금 그래도 저는 아스날을 저는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단한 뉴캐슬의 수비를 아스날이 결국에는 뚫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뉴캐슬의 승을 보는 거예요. 네, 저는 뉴캐슬의 승리를 봐요. 아스날 홈인데 네. 와. 분위기도 아스날이 너무 만약에- 꺾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스날이 조금 정신줄을 붙잡을 타이밍이다. 네, 왜냐하면 뉴캐슬전 지면은 아무리 마지막 경기가 사우샘튼이라고는 하지만 또 사우샘튼 원정 경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우샘튼이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홈팬들 앞에서 좀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예전에 약간 15, 16 시즌 때 네. 토트넘이 뉴캐슬 원정 강등당한 뉴캐슬 원정 가가지고 완전히 털린 것처럼 아스날이 두 경기 지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만큼 아스날이 정신줄을 붙잡아야 된다 지금. 피터를 불렀어요. 피터 전화 한번 해볼까? 이거 피터가 들으면 또 악 싸우는 것을 제가 구경한 꿀잼 관전할 텐데요. 아쉽습니다. 네, 피터가 없어서. 어쨌든 그럼 아스날이 진다.
그럼 마지막에 소툰 원정인데 소툰 원정도 지어서 만약에 탈락을 챔스 티켓 놓치면 역대급 진짜 와 조롱을 아우. 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일은 확률상 희박하다. 매우 희박합니다. 어쨌든 근데 뉴캐슬은 아스날 원정에서 승산이 있다. 이것이 이제 최영근 위원의 최근 그 분석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렇다 해도 에버튼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다시 베투 선수가 최전방에 네. 또 연속골 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흐름을 좀 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동기부여는 뭐 이 홈팀 뉴캐슬이 마지막 라운드 엄청 세겠죠. 근데 그게 오히려 마음 비우고 하는 팀들 있잖아요. 막판에 발목 잡는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은근 많죠.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에버튼 같은 팀들도 흐름 타면은 비트도 요즘에 그 살아나고 있고 흐름 타면 이거 한 방으로 어떻게 보면 발목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무서운 팀이고 올 시즌에 사실은 18, 19, 22팀 빼고 만만한 팀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예상하는 건 에버튼이 마지막 경기에는 그래도 조금 뭔가 꺾일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에버튼이 지금 다음 경기가 사우샘튼이랑 홈 경기인데 이게 구디슨 파크에서 마지막 경기예요. 그쵸. 그러네. 그래서 이 경기에서 모든 걸 쏟아붓고 이 경기가 끝나면 약간 공허해지는 느낌. 공허에서 이제는 홈 구장을 떠나고 마지막 원정 가서 뉴캐슬 원정 가서 끝내니까 리그. 네. 뭔가 그 환송하는 그 분위기에서 이 경기가 끝나면은 에버튼은 진짜 그냥 시즌이 마무리된 느낌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뉴캐슬은 저는 아스날이 최소 무승부와 소트넘전 승리해서 최종 72점 받고 승점. 네. 뉴캐슬도 무승부 승리. 그러면 최종 4점 추가해서 70점. 네, 70점 보는 거예요. 저는. 네. 근데 오히려 최영근 위원은 두 경기 다 이길 수도 있다. 그쵸? 저는 뉴캐슬 2승이고요. 2승해서 72점. 72점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오히려 아스날보다 앞서서 2위로 뉴캐슬이 가요. 와. 대박. 뉴캐슬이 2위로 마무리한다는 네. 얘기예요. 맨시티를 봅시다. 맨시티도 약간 웃긴 게 지금 65점, 3위 뉴캐슬보다 1점 적은데요. 근데 주말에 FA컵 결승이 있어요. 네. 이게 이번에. 변수예요. 이게 변수예요. 이게 크리스탈 팰리스전인데 그래서 지난 경기도 선수들을 좀 일부 바꿨어요. FA컵 결승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일부 로테이션들을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네. 그것을 치르고 19, 20 거의 이틀 쉬고 바로 본모스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빡빡한 일정이 다른 팀들과 달리 섞여 있어요. 지금 맨시티 같은 경우는 본모스도 지금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 라운드가 풀럼 원정이에요. 어우. 제가 이번 시즌에 풀럼 리버풀 중계했었거든요. 네. 풀럼이 홈에서 리버풀을 풀럼이 진짜 이겼죠. 탈탈 털었던. 털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요. 최영근 의원이 중계 끝나고 리버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네. 어떻게 했죠, 제가? 리버풀 완전 발렸어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뭐 그 정도 말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 풀럼이 완전 뭐 그 압도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 동시간대 다른 경기 아마 중계했었고. 네. 맨시티는 지난 경기 사우스햄튼 원정이었는데 조금 펩 감독이 쉽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홀란은 물론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감각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투입이 됐어요. 홀란 네. 선수가. 근데 이날 도쿠 뺐어요. 사비뉴 뺐어요. 네. 마르무시 뺐어요. 오라일리 뺐어요. 그릴리시 뺐어요. 니코 뺐어요. 마테우스 누네스 뺐어요. 이거 거의 반 로테이션인 거예요. 사실상 돌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런 정도 돌려도 소튼 원정 이길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이 선수들을 돌렸으니까 좀 쉬게 해서 결승전 빡 해서 FA컵 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본모스 연이어서 팍 들어가고 아마 그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꼬인 거예요. 네. 프리미어리그 쉬운 경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내용적으로는 사우스햄튼을 압도했어요. 원정에서. 마르무시 선수 골대샷도 있었고 좀 네. 전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이길 수 있는 경기였던 것만은 맞아요. 네. 그럼에도
어쨌든 좀 빡빡한 일정이다. 그리고 부상 중인 수비 라인들 스톤스, 아케, 또 허리에 로드리 이 선수 세 선수 빼고는 사실 다 복귀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맨시티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허리와 그 공격진은 이제 로테이션을 조금 돌 수 있는 현재 마지막 풀럼 원정까지의 라운드는 됩니다. 이게 팰리스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FA컵 결승 그거 끝나고 본모스전이 이게 사실 관건이에요. 네. 다행히 여기- 이제 홈 경기긴 하거든요. 그렇죠. 홈 본머스전이.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본모스전? 아... 재밌는 게 네. 본머스도 아직 유럽 대항전 진출권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시티에 신락 따라서 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시티의 FA컵 결승전 결과에 따라서 남아 있을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시티가 우승해 버리면 이제 8위까지 유럽 대항전 진출권이 맞습니다.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머스도 8위를 도전해 볼 수는 있어요. 지금 10위지만 8위 도전해 볼 수 있죠. 네. 네, 승점 차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머스가 맨시티 원정을 가더라도 동기부여를 상당히 또 가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챔피언스리그 티켓 싸움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밑에 상대 팀들 본머스 뭐 이런 팀들은 그 다음 순위가 풀럼이죠. 네. 유럽 대항전 같이 걸려 있거든요. 네. 네. 와. 풀럼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르죠. 물론 풀럼은 이제 좀 많이 어려워지긴 했는데 본머스가 이제 8위인 브랜포드랑 승점이 2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근데 박정균 님이 또 말씀해 주셨지만 덕배 고별전 버프가 있어요. 요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야야 뚜레 고별전을 현지 가서 보긴 했었는데 현지에서요? 맨시티 초대받아갖고 야야 뚜레 고별전 그 경기도 제 기억에 이겼어요. 네. 네. 그때 한 다득점으로 좀 이겼던 기억이 있는데 덕배 고별전 이거 버프가 조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본모스전. 그럼 만약 본모스전 잡는다. 그러면 거의 안정권이죠. 네. 68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그 다음에 풀럼 원정이 또 어려운데 풀럼 원정 때도 풀럼이 만약에 이 유럽 대항전 버프가 또 있으면 예 그러면 마지막 경기 홈에서 엄청 달려들 거기 때문에 네. 요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운명이 기구한 게 68 시티가 FA컵 우승을 하면은 본머스랑 풀럼한테 동기부여가 생겨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우승을 안 해요? 얘네들이 아이 뭐야 김새 이러고 네. 이제 리그 근데 만약 우승하면 이제 남은 리그 2경기 본모스전 풀럼 원정 때 얘네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헬리스가 야, 우승하는 순간 본머스랑 풀럼은 유럽 대항전 끝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본모스전 풀럼 원정 1승 1무 또 할 것 같다. 1승 1무. 1무 정도. 네. 그래서 69점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69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최영근 의원 어떻게 보나요? 저는 1승은 할 것 같아요. 본머스 풀럼 두 경기 중에 하나는. 두 경기 최소 그럼 68점 갈 거다. 네. 한 경기 지더라도 네네. 네, 68점까지는 가겠다. 최영근 의원은. 그리고 특히 그 본머스 홈 경기가 진짜 저는 덕배 고별전 그 버프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시티 팬들이 워낙 사랑한 선수기 때문에 그날 경기장 분위기는 진짜 엄청날 거예요. 맞습니다. 박정규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네.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장규진님은 본머스전 무승부 될 것 같다. 음. 네,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뭐하세요, 샤텐시님은 시티도 못 갈 건 없는 듯. 네, 그럼요. 5위까지니까 지금 유리해요. 네, 시티도 아직 유리합니다. 네. 자,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다음부터가. 아이고. 5위 첼시가 승점 63점, 네. 6위 아스톤빌라도 승점 63점인데 득실차는 첼시가 플러스 12나 많아요. 12골이나 많아요. 네. 그래서 빌라 입장에서 조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7위 노팅엄은 1점 아래입니다. 62점입니다. 네. 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요 세 팀 중에 두 팀 나가리 되는 이런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이제 첫 번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우리 최영근 의원이 왔기 때문에 맨유가 키를 쥐고 있는 첼시는 다음 라운드가 바로 주말에 맨유전입니다.
토요일 새벽 경기예요. 네. 제가 중계합니다. 네. 이거 할 겁니다. 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이제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로파리그 결승전 일정 때문에 이 경기가 하루 앞당겨졌어요. 그 토트넘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떤 멤버로 나올 것 같아요? 결승전 앞두고. 로테이션 많이 돌릴 것 같아요. 예. 네. 왜냐면은 그 특히 지난 라운드 경기 웨스트햄전 웨스트햄전. 때도 많이 돌렸잖아요, 근데. 웨스트햄전이 돌리긴 돌렸는데 근데 빌바오 전에 비해서 돌렸던 거지 사실 그 경기에는 주전급 선수들은 꽤 많았었어요. 하긴 네. 마운트 디알로도 이제는 사실은 주전이라고 봐야죠. 그쵸, 이제 특히- 후원이 올라왔으니까. 특히 디알로는 디알로는. 특히 아마드 디알로는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에다가 뭐 우가르테 그리고 이제 레니오로까지 이렇게 막 나왔었는데 그렇죠. 근데 레니오로가 그 경기에서 또 다쳤어요. 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 레니오로 딱 부상당했을 때 바로 아모림 그 원샷을 딱 잡아준 게 있거든요. 아모림이 막 불안해가지고 막 입술을 이렇게 입술 만져요. 떠는 거예요. 입술을 혼자 막 이렇게 막 만져요. 아. 맞아 본 것 같아요. 네, 긴장해서. 진짜 큰일 났다 본인이 느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더욱 첼시전에서는 좀 주축 멤버들을 많이 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러면 요로 빠지면 지금 남은 수비 자원이 린델로프, 맥과이어, 또 스토퍼로 치면 루크쇼, 마즈라위 뭐 이런 선수들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스 자원들. 그리고 유스 자원. 네, 최근에 나왔었던 뭐 프레드릭손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이제 프레드릭손. 좀 나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승전 앞두고 그래도 주축들은 조금 아껴줘야 되기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는 혹시 쉬게 해줄 가능성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돌려요? 하긴 계속 돌리더라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박아놓고 하더라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계속 뛰어도. 그러니까 불안하긴 하거든요,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칠 첼시도 수도 있고. 동기부여가 상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빼주는 게 맞긴 해요. 네. 맞긴 한데 그러니까 아모린 감독도 지금 프리미어리그 기록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좋죠. 지금 현지에서도 공격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음. 특히 막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레전드 출신 있잖아요. 로이 킨, 스콜스, 게리 네빌 이런 사람 뭐 저는 그 사람들이 지금 막 맹공을 진짜 퍼붓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지금 유로파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리그를 이렇게까지 지금 죽쓰는 게 맞느냐. 근데 아모린 감독이 그거를 좀 신경을 안 썼으면 하지만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는 건지 이제 주축 멤버들을 막 경기들에 좀 어정쩡하게 이렇게 막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그쵸. 차라리 그냥 뉴스를 썼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근데 아모린 감독이 그에 뭐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애매하게 써요 주축 멤버들을. 애매하게 에머스 써요? 애매하게 에머스. 이제 아마스라고 다시 바꿨습니다. 네, 아마스로? 네. 메이누는 그대로 메인으로 가는 거고. 메이누는 그대로 메이누. 네. 자, 이게 어떤 멤버가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베스트는 아닐 거고. 베스트는 절대 네, 아니겠죠. 아주 중요한 몇몇 선수들을 좀 이렇게 아껴놓는 그런 운영을 이 첼시전에 이제 하겠죠. 네. 그렇다면 첼시가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홈 경기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요즘에 첼시 경기 보시면 깝깝합니다. 그리고 네. 변수가 생겼습니다. 잭슨 선수가 이제 없어요. 시즌 니콜라스 아웃이에요. 잭손. 네. 작손 시즌 아웃입니다. 2경기 징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남은 어떡해요. 오히려 호재 아닙니까? 최고의 공격수 타이렉 조지를 맛볼 수 있는 야. 그런 시간인데 조지를 선발로 쓰질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최전방. 네. 근데 조지가 슈팅도 좋고 저는 그 조지를 귀여워하기 때문에 조지를 안 쓰고 오히려 파머의 폴스 나인 뭐 이런 것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고. 어우. 네. 또는 뭐 산초 선수를 같이 가세시켜서 거기서의 어떤 이선 자원들의 폴스 나인 운영 뭐 이런 네. 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조지 쓸 것 같아요. 그래요.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기우 선수도 근데 사실은 쓸 수는 있어요. 그쵸? 네, 기우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기우도 최근에 은쿤쿤 그 다쳤잖아. 부상이 있었더라고요. 네. 기우도. 기우 다쳤는데 아마 그 경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기우 일단은 못 나오나요? 지금 뭐 부상인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요? 네. 어디 봐요? 아 이게 부상 사이트구나. 네. 기우가 있어요? 기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못 나올 것 같아. 근접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네. 근접이라고 하긴 하는데 예상 복귀 일정은 유나이티드전이 아니라 최종전이에요. 그렇죠. 못 나올 가능성이 또 있고. 노팅엄 있기 때문에 원정.
박종규님, 지현이 형 조지 쓰고 기분 조질 수도 안 돼요. 네, 그러면 조지 괜찮던데요? 네, 조지 좋아요. 네. 네. 딱 이제 그 느낌이 축구 잘하는 네. 약간 사카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테무 사카. 테무 사카 또 뭐야? 테무에서 싼 사카. 진짜. 네. 박정규님이 대 잭슨 없으니 전력 상승. 아이, 뭔가 좀 이렇게 사랑니 하나 뺀 것 같아. 네. 아 좋아 사랑니 빼. 더 맛있어 밥.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첼시 진짜 다음 시즌에 스트라이커 어떻게 할지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잘하겠죠 뭐. 영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참. 물론 이제 어쨌든 영입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맨유가 글쎄요 뭐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쓰더라도 아주 또 수비할 때는 견고한 3-4-3 운영. 네. 네. 5-2-3에서 5-4-1로 변화되는 뭐 이런 상태의 이제 운영 속에서 경기를 치를 것 같은데 첼시 공격진이 얼마나 빠른 전환에서 승부를 간결하게 가져갈 수 있냐. 템포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요. 첼시 공격이 빌드업하고 뭐 자꾸 빌드업 만들어 놓고 자꾸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사실 조금 비관적이긴 합니다. 맨유가 부분적 로테이션을 써도 못 이길 것 같아요. 결국엔 첼시도 이제 공격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승부 보거든요. 네. 네. 아 이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쉽게 볼 때는 유로파리그 결승 앞두고 있으니까 로테이션 좀 시키고 첼시가 유리하겠네, 첼시 이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맨유는 좀 홀가분하게 수비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제가 볼 때 그다 역습. 네네. 근데 첼시는 그런 팀한테 약해. 내 느낌이에요, 그거는. 경기 네네. 스타일을 보면 그런 팀한테 약해요. 네. 그래서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기 의외로 못 이기고 무승부되고 오히려 그럼 마지막이 노팅엄 원정. 와. 오히려 노팅엄 원정에서 승부 봐야 된다. 라는 느낌도 전 가지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맨유전 이기면 70장에서 아주 좋지만 그래서 저는 희망적으로 1승 1무 역시 봅니다. 네. 그래서 4점 추가해서 67점은 그래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야, 근데 맨체스 지금 봤어요? 웃는 거? 맨유전 승부를 일단 예측하시잖아요. 와, 근데 이러면 진짜 노팅엄 원정 부담감이 와, 이 경기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노팅엄 첼시. 그렇죠. 38라운드에 이렇게까지 그 챔피언스리그 티켓 이 두 팀 간의 승부가 이렇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거든요. 모르겠어요. 37라운드에 이제 어떤 결과가 될지 네.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유로파리그 결승이랑 거의 비슷한 의미잖아요, 지금. 거의 똑같은 사실상. 사실 똑같은 거지. 예. 그리고 아. 노팅엄도 최근에 많이 주춤하긴 하지만 주춤해요. 네. 근데 또 이제 마지막이 또 홈이니까 최근에는 막 그 마리나키스 구단주가 경기장 안에 뛰쳐 들어가지고 열받아 막 하던데 지난번에 동점골 먹고 막 열받아 갖고 막 누구한테 뛰던데. 이게 맞아! 네. 아유 마리나키스 그분이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워요. 올림피아코스 그 선박왕. 와, 그 포스 선박왕이잖아. 포스 보세요. 완전 그 해적 그 그러니까요. 구목같이 딱 네. 이래갖고. 저 만화 속의 그 해적 이미지예요. 그래갖고 동점골 먹으니까 휙 되잖아 열받아갖고. 네. 그래갖고 이제 선수가 아무래도 2선 자원들이 만만한 선수가 조금 부족하니까 오도이가 빠져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노티엄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오도이 부상. 거기에 무릴로까지 지금 다쳤어요. 무릴로의 대체는 모라토 선수가 하고 있고 오도이 대체는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도 많이 보던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한 5%씩 다 떨어져요. 네, 그렇죠. 네, 수비 안정감 또 역습할 때의 파괴력 이런 게 네. 조금 떨어집니다. 물론 뭐 공격진에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깁스 화이트도 있고 엘랑가도 있고 최전방에 크리스 우드 이런 선수는 그대로 있지만 네. 그 오도이 선수가 같이 있어야 이게 좌우 시너지가 좀 맞는데 오도이가 근데 일단 첼시전에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희망은 있대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요. 아,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근데 마지막 경기 때 오도이가 합류를 하면 야, 이거는 좀 야, 느낌이 시나리오가 오는데요. 달라지는데요.
오도이의 결승골 느낌이 오는데요. 친정팀의 기술을 막아버립니다. 마지막 라운드 또 이거 중계해야 되나? 그러면 진짜 큰일 났네. 응? 자, 그러면 최원군 위원은 맨유전 무승부에 노팅엄전 진다. 네, 1점만 가져갈 거다. 64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냉철하게 해야 돼요. 냉철하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맨유전은 이길 것 같거든요. 맨유전은 오히려 이긴다. 네. 맨유전 이기고 노팅엄전 진다. 아무리 공격이 힘들어도 지금 로테이션을 막 이렇게 돌리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진짜 팬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야, 이거 진짜 팬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네, 사람이 아니다. 네. 저는 진짜 다 내려놨어요. 진짜 리그는 지금 애초에 이미 거의 막 2달 전부터 내려놨기 때문에 네. 맨유전 승리, 노팅엄전 패배. 네. 그래서 저는 66점. 66점 봅니까? 네. 저는 67점 보는 건데 네네. 어쨌든 이거는 최원근 의원님이 66점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빌라입니다. 아스톤 빌라도 첼시랑 똑같은 승점 63점인데 유로파 듀오. 유로파 듀오랑 만납니다. 토트넘을 먼저 만나고 세상에. 그 다음에 맨유 원정. 야, 이거 진짜 모르겠다. 세상에. 근데 앞서서도 그 첼시 맨유 말씀드렸다시피 토트넘도 이 경기는 로테이션 돌릴 거예요. 로테이션을 할 건데 그 다음에 맨유 원정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첫 경기는 아무래도 그 토트넘이 또 아낄 것 같아요. 네. 판더벤, 로메로 이런 선수들 지난 경기 아꼈는데 네. 이번 경기도 조금 더 아낄 것 같아요. 막 전반만 뛰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둘 중에 하나만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쓴다든가 네. 하면서 조금 또 아끼고 손흥민 선수 정도만 시간을 조금 한 45분 정도 주면서 그 정도. 그러면서 몸 좀 감각을 더 익히게 하고 아마 네.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토트넘이 물론 지금 뭐 순위가 워낙 낮고 뭐 이런 팀이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포스테콜로 감독이 유로파리그에서는 약간 실리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운영도 곁들여요. 네. 근데 리그는 지금 그냥 또 하이라인이거든. 네. 그래서 아스톤 빌라가 이길 것 같다. 결국 수비에 또 문제가 되면서 아스톤 빌라가 좋습니다. 아스톤 빌라도 지금 부상자들은 있어요. 램지 징계로 못 나오고 그 경기. 네. 래시포드, 퇴장당했죠? 네, 래시포드는 부상. 네. 틸레망스도 부상인데 근데 요즘에 오나나가 지난 경기 엄청 잘했어요. 잘해요. 공수에서 오나나가 완전히 뭐 공백 거의 뭐 무시하고 오나나가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허리에서 카마라 선수랑 오나나 선수 특히 네. 요거 좀 무섭고요. 그리고 워킨스가 득점이 조금 이제 살아나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희가 빌라가 홈에서 토트넘에게 이길 것 같다. 네. 근데 마지막이 이제 문제예요. 네. 맨유 원정이 어떤 상태일 거냐. 어떻게 보세요?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유로파리그 결승전 결과와 상관없이 멤버는 그냥 최강의 라인업으로 그렇죠. 최선의 라인업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올트래프드 마지막 경기고 네. 또 워낙 이번 시즌을 죽 썼으니까 이제 홈팬들 앞에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또 뭐라도 하나 보여줘야 되지 그러니까 않겠어요? 베스트 스쿼드가 나올겠네. 네. 그 투혼을 또 발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어차피 홈에서? 마지막 경기니까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빌라가 오히려 맨유 원정 가서 마지막 라운드 지지 않을까. 네. 라는 첼시 팬의 희망. 네. 네. 또 있고.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빌라가 만약에 그런다면 토트넘전 이기고 맨유 원정 진다. 그러면 첼시랑 똑같아져요, 승점이. 66점. 네. 그러면 이제 득실에서 빌라가 밀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쵸?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최영근 의원은 최종 아스톤 빌라는 승점 몇 점 추가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전은 이기고요. 네. 마지막 경기 전 요것도 이긴다. 두 경기 다 이긴다. 두 경기 다 이긴다. 그러면 69점인데? 유로파 듀오는 네. 그냥 각성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된다. 69점 되면서 맨시티랑 득실해서 밀리죠. 또는 맨시티가 68점일 경우는 앞선 오. 4위 혹은 5위로 네. 올라선다. 네. 자, 망했다 그럼.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지 왜? 50분이네.
아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 그리고 첼시 떨어졌잖아 그러면. 노팅엄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노팅엄이 이게 웨스트햄 원정과 첼시전인데 지금 첼시랑 빌라보다 승점 1점 뒤져요. 노팅엄은 아, 사실상 반드시 2승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노팅엄이 요즘에 조금 좀 하락세거든요. 네, 웨스트햄 원정도 지금 쉽지 않고요. 쉽지 않죠. 네. 첼시전 마지막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레스터전 무승부가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치명적이었어요. 네. 그 때문에 막 구단주부터 다 똥 씹은 표정하고 막 네, 다 거의 이길 것 같은 경기였는데 2대2 동점골 먹고 나서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노팅엄은 저는 무승부 패 이렇게 봅니다. 1점 정도밖에 못 가져갈 것 같다. 네, 그 65점 아니 63점 되죠. 네. 그래서 결국은 노팅엄은 유로파로 간다. 저는 네. 저도 똑같이 웨스트햄전은 못 이길 것 같아요. 무승부. 네. 첼시전. 근데 첼시는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4점 추가. 네. 최원근이 그래서 66점 된다. 66점. 네. 66점. 이러면 득실에서 첼시가 그래도 좀 앞서네요. 네. 네, 그래도 첼시는 6위. 네. 5위가 아스톤 빌라. 그래서 빌라가 아스날, 뉴캐슬, 맨시티에 이어서 챔피언스 티켓을 가져간다. 이 최영근 위원의 예상이고 저는 첼시가 67점으로 아주 극적으로 네. 5위 챔피언스 티켓 가져간다. 네. 저의 예상입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 5팀이 결정이 되고 마지막 이제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한 장의 티켓이 있는데 이거 네. 예상을 한번 마지막 해봐야죠. 꼭 해야 되나요? 해야죠. 해야죠. 피부치기. 네. 야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진짜 뭐 올 시즌에는 근데 계속 졌잖아요. 리그컵까지 해서. 3경기 다 졌죠. 네. 네. 리그는 더블 당했고 네. 첫 리그컵 번째 8강은 3대 4? 3대 4. 그렇죠? 손흥민 선수 코너킥 골 나온 네. 그 경기. 그러니까 3경기 다 그나마 다행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다행인 점은 3경기 다 뭔가 지금이랑은 좀 달라요. 상황이. 첫 번째 경기는 일단 테나흐 시절이었고 두 번째 경기였던 리그컵 경기가 이제 로테이션을 좀 많이 가동했던 경기였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경기가 이제 리그 경기 0대1로 원정 가서 패배한 그러니까 리그컵 경기였는데 경기가 로테이션 돌렸던 경기. 네네네. 8강이.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이제 리그 토트넘 원정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아마드 디알로가 이제 그 부상으로 계속 이제 결장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드 디알로가 좀 복귀를 했으니까 제대로 장착된 아마드 디알로가 장착된 경기에서는 이번엔 다르다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야. 근데 약간 포스테콜로 감독이 결승전에는 너무 지나친 하이라인보다는 조금 중간 단계로 조금 안전하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긴 해요. 네. 이거 하이라인 올리면 진짜 인정합니다. 진짜 상남자 인정합니다. 이거 하이라인 올리면. 네. 이거 한 판에 지금 얼마가 걸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본인의 운명. 본인의 운명. 다 걸려 있고. 야, 저는 이거 사실 승부차기 할 것 같아서. 저도 느낌이 와요. 네. 그래서 막, 야, 손흥민이 마지막에 키커로 나서서 잘해야 되는데. 네.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하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바람이 있다면 승부차기 가게 되면 골키퍼를 바인디리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 FA컵 아스날전에서의 그 좋은 기억도 있기 때문에. 바인디르가 승부차기 잘 막으니까. 네네. 승부차기는 안 됩니다라고 제임스 제이님이. 네.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원하는 라인업이랑 막 교체 이것도 다 구상이 났어요. 저는. 제가 감독이 돼가지고 저는 다 구상을 해놨습니다. 어떻게든 그 경기 중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결승. 제가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네. 방송사고 나와요? 무조건 이제 위원님이 하셔야죠. 저 안 할 거야. 나 맥주 먹으면서 볼 거야. 그 꿀장 경기를 중계를 한다고? 미쳤어요? 위원님이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나 맥주 먹으면서 나 중계야. 네. 나 맥주 먹으면서 나 볼 거야. 오히려 안 한다 그럴 거야. 이번 시즌은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위원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 그 경기는 즐길 거예요. 나 너무 재밌는 경기를 내가 중계를 하면 힘들어.
진짜 이게 제가 그때 4강 중계하면서도 말했었는데 이게 시청자 수 더 나올 수 있어요. 유로파리그 결승이. 이게 사실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토트넘이 맨유 팬분들에게 조금 죄송하지만 만약입니다. 토트넘이 우승을 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유럽 대항전 역사상 예전에 그 8081이었죠. 프랑크푸르트 차범 감독 우승이 자붐 7980이 아니고 8081이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우승할 때랑 그다음에 88년에 레버쿠센에서 우승할 때 그때 약간 하락세였는데 리그에서 차범 감독이 그 전전 시즌 때 17골 넣어서 팍 터지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꺾일 때요 좀. 근데 그 시즌에 우승했어요. 네. 약간 지금 손흥민하고도 비슷해지는 거지. 묘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승하면 근데 문제는 차범 감독 그때 주장이 아니었거든. 아. 근데 손흥민은 주장으로 아. 메인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한국인으로 최초로. 야, 그 장면까지 가면은 스포티비 서버 터질 듯이라고요. 네, 뭐 하세요 샤텐 씨님이? 지금 준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랑 김명정 위원이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정답입니다. 유로파리그는 박찬하 위원이 계속 해왔어요. 네, 유로파리그는 박찬하 위원이 계속 중계를 해왔기 때문에 박찬하 위원이 해야 돼요. 네, 저는 맥주 먹으면서 꿀잼 경기 볼 겁니다. 아니 저희 만약에 그러면 진짜 이거 입중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입중계. 입중계도 방송이잖아. 부담스러워. 나 집에서 내가 혼자 맥주 먹으면서 즐길 거란 말이야. 왜 그래? 아니면 저 진짜 친한 사람 이건 근데 진짜 즐기긴 해야 돼요. 즐겨야지 그럼. 네. 얼마나 재밌어. 와 진짜 멸망전 진짜 이렇게 아. 제대로 된 멸망전이 있습니까? 천당과 지옥 순간적으로 결정되는. 거기 마지막 승부차기 가봐. 야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달수네. 봉준호 감독님이 나온대요? 오 대단하네요 섭외력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약속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약속을 네, 했다. 실제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예전에 만약에 결승 가면은 이제 입중계 하시겠다. 아이씨 나도 부르려면 부를 수 있는데 누구요? 영화 하는 사람들 친구들 좀 불러볼까? 난 미안해서 그래. 돈을 못 주거든 우리가 그 돈 그 회당 뭐 몇백 아주 큰 돈 받는 사람들인데 여기 우리 돈도 없는데 불러다가 바빠 죽겠는데 또 새벽에 잠 못 자게 하고 뭐 이러면 나 그래서 웬만하면 안 불러요. 제가 연예인들 좀 알긴 하는데 안 불러요. 그래서 미안해서. 네. 내가 돈을 좀 출연료도 좀 주고 어느 정도 좀 이러면은 제가 부를겠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뭐 마찬가지입니다. 최영군 의원도 제가 미안한데 출연료가 사실상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네. 여기 다 도와주기 때문에 네.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원투펀치 힘듭니다. 용만형하고 하라고? 네. 그러게요. 용만형 본인 채널인데 왜 제가 불러요? 네, 존중해 드려야지. 여기저기 지금 다 막 섭외하러 다니신다고 축구 유튜버 분들이. 그래요. 달수네 뭐 이런 데는 돈 많이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아마드 선발로 봅니다. 저는 아마드는 무조건 선발 아닐까? 네, 저는 오른쪽 윙백으로 몸 상태가 한 70%만 돼도 저는 무조건 선발로 봐요. 고르고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달라요? 네, 어떻게? 저는요 루크쇼가 왼쪽 윙백으로 나올 것 같고요. 아예 루크쇼가 윙백으로 나온다. 도르구가 오른쪽 윙백으로 갈 것 같아요. 아마드는 윙어로 윙어로. 최근 경기처럼 윙어로. 윙백 안 쓰고. 네. 하긴 그렇게 최근에 윙어로 썼으니까. 네. 뭐 그렇게도 하겠네요. 그 저번에 웨스트햄전도 아마드가 좀 수비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 골 실점하는 장면에서. 하긴 그게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8시. 네, 8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라운드가 정말 꿀잼이에요. 네, 이번 라운드 잘 즐기시고 여러 매치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매치들이. 맞습니다. 새벽에 토요일 날 노시는 분들 그리고 저 OTT 시리즈 드라마들 이렇게 보시다가 보십시오. 아주 재밌을 겁니다. 이제 피 터지는 거야 이제 마지막 두 경기. 그리고 최영군 의원과 또 저
또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